안녕하세요. 2학년 B반 신슬기입니다. 지금부터 총이치기공학 13주차 선행학습 강의 영상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 주제는 중압 위치로부터 모형 제거와 위치의 다듬질 및 연마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자, 첫 번째, 중압 위치로부터의 모형 제거입니다. 자, 모형을 제거할 시의 고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고,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떼낼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메모리 끝나고 나서의 덴처를 이렇게 다시 교합기에 리마운팅을 하고 나서 선택 삭제, 선택 삭제를 하게 되는데, 선택 삭제란 가압 성형법으로 메모를 한 덴처의 경우 불가피하게 교합이 어느 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 높아진 교합을 원래의 그 환자의 체득한 교합을 높이만큼 다시 맞춰주는 과정을 선택 삭제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부분이 이제 CO 중심 교합의 상태에서의 교합질을 찍은 상태이고, 자, 파란색은 엑센트릭 측방 운동을 준 상태에서의 교합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교합을 다 맞춰 주셨으면 이제 이 주모형에서 덴처를 분리해내야 환자에게 좀 더 깔끔하게 연마를 하고 환자에게 이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떼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방금 전에 있던 주모형에 있던 덴처에서 그 주모형을 제거해낸 덴처의 모습인데, 자, 이렇게 쉽게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더 안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잘 안 빠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실 때처럼 자, 덴처에서 리마운팅을 해서 교합 선택 삭제가 끝난 후에 밑에 있는 플레이트와 마운팅을 했던 플라스터 부분을 제거해주고, 자, 보시는 것처럼 모형을 분할할 때는 후방부의 외축부터 제거하기 시작하며 하악은 반드시 혀 공간 부위를 먼저 제거하여 위치상의 쐐기식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만약 주모형이 제거가 잘 안 된다면 그 주모형의 가장 바깥쪽 부분부터 조금씩 제거를 해 나가야 언더컷 없이, 그리고 덴처에 가해지는 힘 없이 좀 더 깔끔하게 모형이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악 같은 경우는 혀 부분이 비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먼저 할 경우, 그리고 다른 부분을 먼저 하고 혀를 할 경우, 혀 있는 부분을 할 경우에는 혀 쪽에 그 강한 힘이 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혀에 있는 부분을 가볍게 제거를 해주신 후에, 그리고 다른 부분 이렇게 무서리 쪽부터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앞에서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핸드피스의 라운드 바나 톱을 이용해서 절단선을 이렇게 형성을 해주시고, 이때 절단선을 형성하고 주모형을 파주실 때는 덴처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손이 다치지 않도록 어느 두께 조절을 하면서 홈을 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절단선을 다 이렇게 구분을 가게 해주셨다면 이렇게 기공용 가위나 석고 가위를 이용해서 모형을 비틀거나 압력을 가해 덩어리로 떼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상악의 경우는 상관없지만 하악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혀 부분이 비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비틀거나 아니면 강한 힘으로 내리친다면 중절치 있는 부분이, 얇은 부분이 파절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모형을 깨고 나면, 그래도 아직 안 깨진 부분, 이런 안에 있는 부분은 핸드피스를 이용해서 살살살살 긁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너무 석고를 빨리 제거하고 싶은 욕심에 너무 강하게 핸드피스를 들이밀게 되면 안에 위치상 부분의 조직부 부분이 깎이게 되고, 그러면 덴처의 유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니면은 이렇게 미세하게 나눈 부분 같은 경우는 석고 용해제를 이용해서 석고를 녹여낼 수도 있고, 아니면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하지만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위치상의 다듬질입니다. 자, 모형으로부터 중합된 위치를 분리한 후에 시행하며 레진 전입 시 상암과 하암 사이로 밀려나온 여분의 레진 플래시 및 레진의 알갱이를 제거하고 위치의 최종 형태와 두께가 갖추어지도록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말 그대로 위치상의 다듬질이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무형이 제거된 덴처에서 저희가 메모를 하면서 제거한다고 제거했던 그 과잉의 덴처와 아니면 혹은 너무 저희가 나비치 제작을 하면서 두껍게 제작이 된 어, 모두 일률적인 두께를 가져야 하는 덴처가 한쪽만 너무 두껍게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이 너무 두껍게 되거나 이러면 다른 부분과 균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듬질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오른쪽 사진의 경우는 다듬질을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버의 모양이고요. 자, 이 기계 같은 경우는 핸드피스로 하는 것이 아닌 저희가 하는 그 레스에 다른 뭐 벌을 꽂아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좀 더 빠르게 작업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특히 이렇게 후연 폐쇄를 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팔라타를 덮어주는 구개 부분, 이 부분이나 모두 너무 과하게 제거하지 않고 너무 얇게 하지 않도록 두께에 주의해가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듬질로써 이제 덴처가 어느 정도 거의 90%의 자기의 모습을 찾았다면 이제 그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 너무 거칠거칠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거칠거칠하거나 아니면 광이 안 나기 때문에 활택하거나 윤택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심미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듬질로 이제 덴처의 모습이 한 90% 완료됐다면 이제 부드러운 휠이나 아니면 로빈슨 브러쉬 등을 이용해서 이제 덴처가 반짝반짝거릴 수 있도록 다듬어주는 과정을 연마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듬질 기구 사용법입니다. 자, 이게 보시는 것이 아까 레스와 모터, 그리고 이쪽 오른쪽 사진이 핸드피스가 되겠습니다. 레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위치에 연마를 할 때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한쪽은 레스가 양쪽에 두 쪽 있어서 한쪽은 퍼미스 가루, 한쪽은 루즈를 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이쪽은 현재 루즈 휠을 낄 수 있게 천 휠을 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안 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여기에 이렇게 휠 대신에 벌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피스의 경우에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레스보다 좀 더 세세한 곳, 그리고 좀 더 많은 종류, 다양한 종류의 벌을 이용해서 다듬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효과적으로 골고루 분배해서 하면은 좀 더 효과적인 다듬질, 그리고 빠른 다듬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이 여러 종류의 연마기구입니다. A번 같은 경우는 레그 휠이라고 해서 거의 저희가 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천을 이제 레스에다가 달아서 이 보시는 A, C, D번 같은 경우는 이제 레스와 모터 쪽에 달아서 이제 강한 RPM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연마도구이고, 이제 B, 러버 포인트라든지 이 로빈슨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피스에 꽂아서 좀 더 세세한 부분을 다듬질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제 다듬질 과정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A번 메모를 하면서 실링을 해주게 되는데 실링을 하고 메모를 하면서 오버된 이제 레진 부분을 던처벌을 이용해서 가볍게 제거를 해주시고, 이때는 변연이 짧아지지 않도록 가로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로로 해주시는 것이 좋고, 다음 B번의 경우는 이제 과잉된 레진 플러시를 제거를 해주셨다면 이제 다른 스톤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소대 부분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번은
치아 사이사이에 제가 볼 때 이 덴처 같은 경우는 교과서인 덴처 같은 경우는 퍼티로 2차 메모를 한 게 아니라 플라스타를 이용해서 2차 메모를 한 걸로 보이는데 플라스타를 이용해서 2차 메모를 해서 에브레이즈 사이사이 석고가 끼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고 용해제나 아니면 초음파 세척기 혹은 이렇게 핸드피스의 가장 얇은 라운드 버나 피셔버를 이용해서 사이사이에 석고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조각도나 메스를 이용해서 자 사이사이 있는 석고를 깔끔하게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친 부위는 샌드페이퍼 아니면 러버 휠, 러버 포인트 등으로 원활하게 저희가 1차적으로 다듬질의 경우에 쓰이는 버들은 전부 다 거칠게 강하게 깎아내는데 중점을 두는 버라면 연마에는 고운 버를 이용해서 표면을 활택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다듬질을 하면서 생긴 스크래치 등을 러버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러버 휠 아니면 샌드페이퍼 등을 이용해서 겉표면에 스크래치가 없게 깔끔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의 연마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공용 칼이나 스파츌라 등을 이용해서 안에 있던 레그 휠 안에 있던 실밥을 제거해 주셔서 살짝 나풀나풀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때 주의해 주셨던 이때 이렇게 과잉된 실밥 같은 경우는 불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신 후에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순측과 협측의 치간 부위의 깊은 곳을 연마할 때는 충분한 양의 젖은 퍼미스를 도포하여 레그 휠로 연마하는데 퍼미스가 쉽게 씻겨나가므로 계속적으로 도포하면서 연마한다. 자, 이 말씀은 덴처를 연마할 때 이제 1차적으로 저희가 연마할 때 벌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은 이제 좀 더 깔끔하게 이제 퍼미스가 이제 한마디로 모래가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모래가루와 고운 모래가루와 물을 이용해서 어, 레그 휠의 빠른 회전에 되게 되면 이 레그 휠이 닿는 부분이 아주 연마가 되면서 표면을 활택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할 때 점은 너무 가까이 한 곳에 너무 집중되게 하게 되면 이게 연마되는 양이 그래도 꽤 있는 편이라 저희가 나비치를 만들면서 형성해줬던 치윤 형성 부위가 다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되게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퍼미스 가루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땐 이곳에 그냥 물을 조금 섞어서 교반하여 지상의 연마면에 묻혀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이제 레그 휠은 아니고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리고 퍼프 휠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연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퍼미스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표면이 활택해지고 이제 흠집을 다 제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반짝반짝 광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레스의 다른 반대편에 있는 루즈를 댈 수 있는 휠에다 루즈를 살짝만 묻혀주신 후에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지만 너무 인공치아라든지 치은 형성된 부위에 너무 가까이 그리고 너무 한 곳에 집중되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연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최종 연마가 끝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세정 용액을 이용해서 칫솔로 덴처의 사이사이에 낀 루즈라든지 루즈때라든지 아니면 포미스 가루 등을 제거해 주시거나 아니면 스팀을 이용해서 제거해 주시거나 아니면 초음파 세척기 등을 이용해서 덴처가 깔끔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제 연마 세척을 모두 완료한 덴처의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형광등을 비췄을 때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는 게 안 보일 수 있도록 깔끔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완성된 덴처의 경우는 건조하게 이제 환자에게 바로 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진료실로 가기 전에 이렇게 물이 담긴
기공 박스나 아니면은 그 덴처 비닐 이런 데다가 깔끔하게 담아서 환자에게 안전히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는 것이 이제 최종 연마된 덴처의 모습입니다. 너무 이쁘게 잘 연마가 된 것 같은데 저희도 나중에 이렇게 색조까지 넣어서 한번 덴처를 만들어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계속 눈이 가는데요. 자, 보시는 거는 또 다른 덴처로서 저희도 나중에 꼭 이렇게 이쁜 덴처를 한 번쯤은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덴처 일치의 다듬질 및 연마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앞에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기공소에서 이제 레스를 이용해서 연마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모두 13주차까지 모두 다 끝나게 됐는데 항상 덴처에 원래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대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이번에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 정말 교합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그리고 위치도 정말 그냥 다 만들어진 인공치아를 어떻게 보면 그냥 꽂으면 되는 거지만 네,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꽂고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자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합 양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인공치아를 배열할 때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멋있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2학기 때는 덴처를 정말 이쁘게 잘 만들어서 1학기 때 했던 것보다 좀 더 완벽한 덴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